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렌즈 또는 거울이 만드는 상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해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잘 숙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 실험 목표가 있는데 실험 목표를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실험 장치도가 있어요. 이 실험 장치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실험 장치도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완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구상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머릿속으로 상상이 가요? 그러면 먼저 여기 내용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실험에서는 볼록렌즈와 오목렌즈의 초점거리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상의 배율도 측정을 해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검은 색깔로 보여서 잘 보일지를 모르겠는데, 실제는 여기는 이렇게 기준이 되는 광학 받침대예요. 여기에 보면은 광원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물체가 있어요. 물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게 렌즈예요. 렌즈가 있고, 이쪽 뒤는 스크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지는 스크린에 띄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초점거리를 결정하고 배율도 한번 측정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장비들에 대해서 잠깐만 모양들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광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광원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 가면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 모양이 비슷하게 보여요. 여러분들은 하나는 요게 있고 하나는 또 하나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모양을 한번 봐요.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죠. 근데 여기가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이 광원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레이저예요. 얘는 레이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붉은 색깔로 지금 이렇게 빛나는 거 보이죠? 바로 여기는 레이저예요. 이런 레이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영의 간섭, 이중 간섭 실험 같은 걸 할 때는 바로 여기에 있는 레이저 광원을 이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시간에는 이 광원을 이용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광원은 이렇게 잠깐 비껴놓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할 거는 여기에 있는 이 광원인데, 이거는 아크램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불을 이렇게 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 조금 밝아진 거 보였나요? 여러분들 쪽에서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밝은 불빛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크램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광원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자, 그리고 이쪽은 스위치를 이렇게 꺼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 장비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다이얼이 하나 붙어 있어요. 저 다이얼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아크램프를 정렬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약간 이렇게 틸트를 줘서 움직여서 이걸 얼라이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실험을 할 때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빗살을 일괄적으로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약간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그걸 하나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이렇게 광원에 대해서는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보면은 볼록 렌즈가 있고 오목 렌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볼록 렌즈는 지금 여기에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은 볼록 렌즈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두 개가 돼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오목 렌즈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런 오목 렌즈나 볼록 렌즈라고 하는 거에 이렇게 우리가 값 같은 걸 읽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는 60mm짜리, 그리고 하나는 30mm짜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 오목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은 100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볼록 렌즈하고 다르게 이거는 빗살 자체를 퍼뜨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호교학에 의해서 여기 볼록 렌즈는 플러스로 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오목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여기는 빛을 다이버전 시킨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빛을 이렇게 발산을 시켜요 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물체를 어떤 거로 할 거냐면, 여기 화살표로 그려져 있는 여기를 물체로 할 거예요. 실제 크기는 요만해요. 실제 크기는 요만한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문양이 들어있는데 이걸 물체로 쓸 거예요. 여기 화살표를 물체로 쓸 건데, 실제는 여기가 이렇게 녹색깔이 아니에요. 원래는 거기가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나머지는 다 이렇게 검은 색깔로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되어 있고, 여기만 이렇게 실제는 검은 색깔을 벗겨내서 하얀 공간으로,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찍었더니 잘 안 보여서 제가 뒤쪽에다가 다른 색깔판을 대고 여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실제는 여기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쪽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가 빈 공간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쪽은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이쪽을 이렇게 돼서 제가 이 뒤쪽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초록 색깔을 이렇게 대고 찍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빛이 투과해서 나가면서 스크린 자체에 이렇게 상이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하나를 이해를 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또 하나 광학 받침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학 받침대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장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 보면은 광학대,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보면은 받침대가 있죠. 이쪽은 광학대라고 하는 게 얘고, 그리고 받침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의 자석의 성질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붙이면은 왜 그러냐면 광학 실험을 할 때는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정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실험하는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서 지금 이 장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자석 성질을 가지고 이렇게 붙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 광학 실험을 하게 되면은 그걸 마운트를 써서 다 조여가지고 고정을 시켜놓고 실험을 해요. 실제 실험에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여기는 광학대,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게 컴포넌트를 붙일 수 있는 여기는 받침대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침대에다가 여기에는 렌즈,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 또는 화살표 같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전체도 여기에는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기초적인 이렇게 마운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정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다 이해를 했고, 그리고 스크린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는 이렇게 조그만 스크린이 있어요. 근데 이런 스크린은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A4 용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크린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놓고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스크린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여기까지 스크린까지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 이따가 길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 크기나 길이를 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버니어 캘리퍼스나 줄자 또는 그냥 일반적인 자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스크린에도 조그만 스크린에도 자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가급적이면 여기를 그냥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재던, 아니면은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재던, 아니면은 줄자를 이용해서 재던, 이렇게 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험 장비를 한번 꾸며보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실험 장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꾸밀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볼록 렌즈의 초점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비도예요. 자,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이쪽은 오목 렌즈의 초점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장치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쪽하고 이쪽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봐요.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금부터 한번 비교들을 한번 해서 알아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구조는 똑같죠? 이쪽에 광학 받침대에다 광원을 놓고, 이쪽도 광학 받침대에다 광원을 놓고, 그리고 여기에 물체가 있어요. 물체는 아까 말했지만 그 화살표 모양이 있는 바로 요거예요. 여기 물체를 이렇게 놓고 이쪽도 물체를 놨어요. 그리고 뒤쪽에다 스크린을 놨어요. 근데 단지 컴포넌트가 들어가는 게 다른 거는, 여기에서는 볼록 렌즈를 측정할 때는 빛을 모아주기 때문에 그냥 볼록 렌즈 하나만을 놓고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목 렌즈에 의한 여기 초점거리를 측정을 할 때는 뒤쪽이 오목 렌즈인데 이거는 빛을 퍼뜨리기 때문에 앞에다가 볼록 렌즈를 설치를 하고 뒤에다가 오목 렌즈를 설치를 해서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이중 구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오목 렌즈에 의한 초점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비교를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절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볼록 렌즈 쪽, 이쪽에 초점거리를 측정을 할 건데, 이 초점거리를 측정할 때 똑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거냐면 여기 물체하고 여기에 스크린이 있는데, 이 물체 쪽에 가깝게 여기다가 그 렌즈를 놓고 렌즈를 앞뒤로 움직여서 이쪽에 매치는, 스크린에 매치는 확대된 상을 보고, 이 말에 신경을 써야 돼요. 확대된 상을 보고 초점거리를 하나 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번에는 여기 있는 렌즈를 여기 물체 쪽에서 스크린 쪽으로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조절을 해서, 이때는 축소된 상이 나와요. 축소된 상이 나오기 때문에 축소된 상을 이용해서 초점거리를 또 하나 측정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우리는 렌즈의 초점거리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거에 대해서 하나 신경을 써놓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체적인 실험 윤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광학대의 양 끝에 화살표 모양의 물체와 스크린을 두고, 그리고 뒤에 광원을 설치를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광학대 여기 위에다가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뭐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저는 광원을 먼저 놓을게요. 광원을 이렇게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은 화살표 모양의 물체와 그리고 또 하나 스크린을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화살표 아까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얘가 물체를 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그 물체를 이쪽 뒤에다가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돼요. 이 정도로 해다가 저는 이렇게 설치를 할게요. 그리고 뒤쪽에다가 스크린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에서 봤을 때 어디까지 된 거냐면 첫 번째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제 물체와 스크린을 구동시킨 다음 그 사이의 거리 D를 측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를 재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물체부터 스크린까지 거리, 다시 말해서 잘못하면 광원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 물체부터 스크린까지 거리를 재면 돼요. 물론 여기 광학대 옆쪽에 보게 되면은 광학대 옆쪽에 이렇게 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를 이용해서 거리를 재도 되고 그리고 또는 저처럼 이렇게 줄자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측정을 해도 돼요.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게 여기 보면은 대문자로 시작하는 D예요. 이 값 자체를 여러분들은 이쪽에 이렇게 표를 보면 알겠지만 여기 표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표에다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 번 측정을 하면 돼요. 나머지 여기는 반복해서 측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옆 라인으로 각자 의미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머지 여기에는 값들을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됐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물체부터 스크린 사이 거리는 일반적으로 실험을 할 때 초점 거리의 한 5배 정도로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초점 거리를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를 좀 이따가 이제 실험상으로 측정을 해볼 거지만 이 렌즈는 지금 60mm짜리예요. 60mm면 5배 정도면은 약 30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30cm 정도 거리에 여기 보면은 물체 그리고 여기 스크린을 이렇게 위치해 놓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가 갔죠? 자, 그리고 나서 렌즈를 물체 가까이에 놓고 그러니까 렌즈는 지금 보면은 여기 얘예요. 볼록 렌즈를 여기 받침대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물체 가까이에 놓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만의 신경을 써야 돼요. 확대된 상이 선명하게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 렌즈를 앞뒤로 움직여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렌즈를 물체 쪽 가까이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뒤쪽 여기 스크린을 봐요. 스크린을 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상 자체가 가장 이미지가 선명한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쪽을 보면서 선명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찾으면 돼요. 실험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물체 쪽에 가까운 데다 놓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쪽에 여러분들이 선명한 삼이 맺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바로 거기를 이렇게 찾아서 그대로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기록을 하면 돼요. 어떻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냐면 렌즈로부터 물체 사이 거리 P를 기록하면 돼요. 그러니까 렌즈로부터 물체 사이 거리 여기가 이만큼이 P예요. 여기를 여러분들 이쪽 데이터에다 이쪽에다가 여기 P 값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걸 기록을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놓고 그리고 또 하나 스크린까지의 거리 Q를 기록하면 돼요. 스크린까지 거리라고 하는 자체는 이 렌즈부터 스크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Q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물체의 크기 H라고 하는 거 물체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여기 버니어 캘리퍼스나 자로 재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 있는 상의 크기 물체의 크기는 지금 요 앞에서 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상의 크기는 확대된 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 확대된 상의 크기를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재서 그거를 다음 표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표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호를 먼저 이쪽으로 왔으니까 구별을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프라임이 붙어 있는 게 있고 프라임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프라임이 없는 쪽이 지금 다음과 같이 실험을 할 때예요. 물체 쪽에 렌즈가 가까이 와서 실험을 할 때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P 이만큼 거리, 그렇죠? 여기 그 렌즈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잡고 그리고 또 하나 Q 여기 렌즈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아까 D는 이만큼 거리는 기록을 했어요. 물체부터 스크린까지 거리는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건너뛰어서 다시 여기 H라고 하는 거는 물체의 크기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두 개는 일단 건너를 띄고 자, 여기는 써야죠. 여기는 뭐냐면 이쪽에 확대된 상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재서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프라임이 붙어 있는 P 프라임, Q 프라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험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이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확대된 상이 가장 선명하게 되는 부분을 다 기록을 하고 이제 실험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렌즈를 이제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이 앞에서 확대된 상을 찾았다고 한다면 뒤쪽으로 움직여서는 우리가 이것처럼 축소된 상을 찾으면 돼요. 축소된 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데를 이렇게 찾아요. 찾아서 그 위치를 놓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렌즈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P' 그리고 스크린까지의 거리 Q'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리고 축소된 상의 크기 H2'을 이렇게 측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실험상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다시 여기를 표를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확대된 상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뒤로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봐요. 그러다 보면 이쪽 스크린 쪽에서 상이 선명하게 맺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 고정을 해놓고 우리는 길이를 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P'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아요. 여기는 렌즈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지금 거리가 바뀌었죠? 그걸 여기다 기록을 하면 되고, 그리고 Q'은 여기는 렌즈부터 스크린까지의 거리, 바로 이걸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H'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때 축소된 상의 크기, 이쪽 스크린에서 축소된 상의 크기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물체의 크기는 지금 물체는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겠죠?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 프라임이 붙은 게 축소된 상을 이용할 때예요. 프라임이 없을 때가 확대된 상, 그리고 프라임이 붙어 있을 때가 축소된 상을 이용할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H2'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기 있는 거 물체까지의 거리,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서 보면은 P', 그러니까 요 앞에서 구한 값, 여기 축소된 상에서 구한 값에서 여기가 P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대된 상에서 구한 값, 그 값을 이렇게 빼준 걸 여기를 스몰 d를 쓸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여기에 H2'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 표를 작성을 해보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서 배웠던 그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초점거리도 구해보고 그리고 또 하나 배율도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조기 값만 데이터를 구하면 여기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칸들은 어떻게 채우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거를 다시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몇 번 반복을 해서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다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초점거리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랬죠. 지금은 여기 보면은 60mm가 장착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30mm로 바꿔서 똑같은 실험을 하면 돼요. 다시 앞쪽에다 놓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앞쪽에서 앞뒤로 움직이면서 확대된 상을 찾아서 요 거리를 기록을 하고 다시 뒤쪽으로 움직여서 축소된 상을 찾아서 거리 그리고 물체하고 상의 크기를 기록을 해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실험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가 지금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게 우리가 볼록 렌즈에 의해서 초점 거리를 하고 배율을 이렇게 찾는 실험 방법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를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를 측정하기 전에 한 가지 머릿속으로 하나 정리를 해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은 머릿속 실험실로 가요. 머릿속 실험실 속에서 상상을 통해서 하나 실험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먼저 볼록 렌즈를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목 렌즈를 하나 만들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빛을 조사해 보세요. 빛을 조사해 보면은 볼록 렌즈는 빛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그리고 또 하나 오목 렌즈를 빛살을 어떻게 움직이게 만들까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상상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상상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볼록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빛살을 모으죠. 그래서 볼록 렌즈를 우리가 수련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저 초점거리를 측정하려고 하는 오목 렌즈라고 하는 자체는 빛살을 모으지 않고 퍼뜨려요. 퍼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발산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성질 때문에 오목 렌즈는 단독으로서는 초점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어떻게 측정하면 될까요? 오목 렌즈는 빛살을 퍼뜨리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초점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라고 하는 걸 조합을 해서 초점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아이디어를 갖고 여기 있는 실험에 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생각은 여러분들이 했고, 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이쪽에 실험 장치도가 있어요. 실험 장치도와 비교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있는 초점거리를 측정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금부터 한번 상상들을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오목 렌즈 초점거리 측정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창조력이 상당히 풍부할 때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볼록 렌즈를 이용하여 스크린에 선명한 상이 맺히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스크린을 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을 뒤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공간을 이렇게 둘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물체를 놓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볼록 렌즈를 이용해서 스크린에 선명한 상이 맺히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했던 실험이에요. 조금 전에 했던 실험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은 볼록 렌즈는 60mm짜리를 쓸게요. 60mm짜리를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체 쪽에 가까이 놓고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를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서 스크린을 관찰을 하면은 여기에 선명한 상이 맺힐 때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볼록 렌즈를 갖다 놓으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때 볼록 렌즈와 스크린의 위치를 측정을 하면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볼록 렌즈가 여기 선명한 상을 맺히게 했을 테니까 여기 거리를 측정을 해서 이만큼 거리겠죠. 이 두 가지 거리를 줄자로 또는 자로 이렇게 측정을 해서 그거를 이쪽에서 보면은 데이터 표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나머지 값들도 의미에 맞게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적어주고 그리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이 실험을 이렇게 반복을 해서 실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떤 걸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기에 볼록 렌즈의 위치를 결정을 했어요. 그 뒤에는 여기에다가 볼록 렌즈와 스크린 사이에다가 오목 렌즈를 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오목 렌즈가 있어요. 이 오목 렌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받침대에다 붙여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볼록 렌즈 뒤쪽으로 이쪽 사이에다가 이렇게 임의의 위치에다 놔요. 이렇게 놓으라는 뜻이에요. 여기 볼록 렌즈를 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좀 전에 앞쪽에서 볼록 렌즈가 여기 초점을 모아가지고 이쪽에 선명한 상을 만들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목 렌즈를 놨기 때문에 그러면 상을 확 하고 퍼뜨렸을 거예요. 그럼 뒤쪽 스크린을 보면은 이 스크린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이 흐려졌을 거예요. 그렇죠? 틀림없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얘가 빛을 굴절시켜서 빛을 발산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를 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냐면 이쪽 스크린을 뒤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크린을 뒤로 점점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가장 선명한 상의 위치를 찾으면 돼요. 만약에 이 거리 자체가 여기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 상이 너무 커진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스크린을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뒤로 이렇게 빼면서 가장 선명한 발산된 상이 맺히는 바로 그 지점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똑같이 여기다 기록을 해주면 돼요. 여기 오목 렌즈와 스크린까지의 위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오목 렌즈는 여기겠죠. 그리고 스크린은 어디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까지의 위치를 우리가 기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를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실험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실험 구조를 보면서 아,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이 실험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상상을 통해서 한번 이해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실험 구조만 보고 한번 이해들을 해보세요. 해봤어요? 오목 렌즈 초점 거리 측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틀림없이 잘 측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실험 자체를 반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쪽 뒷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이쪽에 있는 것처럼 실험을 반복을 해서 우리가 뭐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 등등등을 구해서 좀 더 정교한 값을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우리는 볼록 렌즈 그리고 오목 렌즈의 초점 거리를 측정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항상 반드시 보고서 쓰는 습관을 꼭 길러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서로 물론 결론의 형태로 보고서를 꼭 작성을 해보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발표하는 연습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들 했어요.